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작은 별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별은 밤하늘을 밝히기보다는 항상 꿈을 꾸곤 했죠. 그것은 언젠가 인간 세계로 내려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별은 그저 하늘에 떠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반짝이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선사할 거야. 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별은 하늘을 날던 중 우연히 유성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성비의 몸을 실은 별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구로 떨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별이 떨어진 곳은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역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온기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별이 떨어진 곳 근처에는 클레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지만 최근 들어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부모님이 주신 목걸이를 무심코 만지작거리며 별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별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지켜보던 클레르는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클레르는 별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안녕, 반짝이는 작은 별이여. 왜 여기로 왔나요? 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인간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 이곳에 왔어. 클레르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점점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별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존재를 알렸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전하고 어른들에게는 삶의 지혜와 멈출 줄 모르는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별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활기가 넘치게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별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별은 자신이 꿈꾸던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클레르와 마을 사람들은 별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언제나 그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별은 하늘로 돌아가며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늘을 보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빛나겠습니다. 그 후로 그 마을의 사람들은 별의 영향을 받아 서로를 사랑하고 외프프라포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그들은 함께했던 작은 별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마치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는 듯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한 왕국에 아름다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프랑스의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놀라운 생명체들과 전설들로 가득했죠. 가장 유명한 전설은 파란 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파란 새는 날개가 무지개처럼 빛나고 노래는 가장 슬픈 마음도 치유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파란 새를 찾아 숲으로 들어갔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숲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나라의 왕은 자신의 딸 공주가 슬픔에 잠겨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만약 파란 새의 노래를 듣게 된다면 우리 딸이 다시 웃을 수 있을 텐데 왕은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국의 용맹스러운 기사 중 하나인 은혜는 그 파란 새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혜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고아로 왕국에 충성을 바치는 것으로 자신만의 가정을 찾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숲에 대한 정보를 아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마을의 나이가 지긋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노인은 자신이 어렸을 적 파란 새를 직접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인은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파란 새를 찾으려면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단다. 숲은 단순한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야. 그곳은 살아있는 존재야. 길을 잃지 않으려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야 해. 길잡이가 되어줄 테니 숲 속의 자연을 존중해야 해. 이 말을 들은 은혜는 숲을 대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은혜는 검과 작은 배낭 그리고 노인이 준 은빈 나침반을 챙겨 출발했습니다. 숲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독특한 나무들, 형형색색의 꽃들, 그리고 희귀한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유혹에 빠졌습니다. 아름다운 요정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 춤을 추며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노인의 충고를 떠올리고 요정들에게 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숲의 중심부에 다다랐을 때 은혜는 갑자기 길을 잃고 맙니다. 캄캄해진 길 속에서 여러 방향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로 혼돈스러워졌죠. 이때 은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침반의 바늘이 끝까지 회전하다가 멈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곧이어 밝은 빛이 보이면서
그는 거대한 떡갈나무 아래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르네는 드디어 파란 새를 만났습니다. 새는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채로 다가왔고 르네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여정이 이 순간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파란 새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으며 새의 노래는 정말로 모든 슬픔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르네는 파란 새의 노래를 기쁘게 듣고 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주 앞에서 파란 새의 노래를 들려주자 공주는 깨어난 듯한 눈빛으로 웃음을 터뜨리며 슬픔에서 벗어났습니다. 왕국은 기쁨에 잠기고 르네는 가장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모사로 기억되었습니다. 그 후 파란 새는 숲으로 돌아갔지만 르네와 공주는 항상 그 새가 몰래 자신들을 지켜본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 한켠에 파란 새의 노래를 간직하며 매일 서로의 마음을 소중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숲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파란 새는 여전히 전설로 남아 많은 이들의 꿈속에서 찬란히 빛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라루티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루티는 늘 머리에 빨간 모자를 덮어쓰고 다녔고 그녀는 마을의 다른 아이들과 달리 상상력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그녀는 늘 마법의 세계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라루티는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포도밭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포도밭은 마법을 가진 포도로 가득 차 있다고 전해졌고 그 포도밭에 가보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 때문에 점점 잊혀져간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라루티는 두려워하기보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모험을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라루티는 빨간 모자를 쓰고 손전등을 챙겨 마법의 포도밭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녀는 숲을 지나 언덕을 넘고 결국에는 포도밭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색깔의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반짝이는 별처럼 보였습니다. 라루티는 그 포도들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랏빛 포도를 하나 따서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는 마법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고대의 요정들이 춤을 추고 황금빛 나무들이 말을 걸었으며 천상의 음악이 그녀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포도밭의 모든 것이 살아 숨쉬며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내 라루티는 마법에 휩싸여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마법의 요정들은 그녀에게 다양한 이야기와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정 중 한 명은 그녀에게 비밀의 씨앗을 건네주며 이 씨앗으로 그녀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루티는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힘으로 마을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꿈과 희망을 다시 불어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한복판에 작은 정원을 만들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은 어느새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났고 나무는 신비로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졌고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각자 아무리 작고 소소한 것이라도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라루티의 마을은 다시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라루티는 그 후에도 마법의 포도밭에 가끔씩 찾아가 요정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힘을 사용해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일을 평생에 걸쳐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전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프랑스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루앙 근처에 피 감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숲의 남쪽과 북쪽으로 펼쳐진 길고 길게 이어진 나무들로 가득했으며 그 나무들 사이에는 모르게 묻혀있는 신비로운 보물이 있다는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한 숲의 비밀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작은 마을 소년인 장피에르가 그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떠나는 모험을 담고 있습니다. 장피에르는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숲에 대한 전설들은 그의 가슴을 뛰게 했고 언젠가는 그 숲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꿈을 꾸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피에르가 마을의 오래된 서적 상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지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지도는 매우 오래되고 낡았지만 중앙에 커다란 엑스표시와 복잡한 노트를 따라 그려진 글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장피에르는 그날 저녁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스러웠지만 결국 소년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피에르는 모험을 준비하며 필수적인 장비를 챙기고 오른손에는 지도, 왼손에는 작은 나침반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울창한 나무와 숲을 가르는 맑은 시냇물 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숲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고 그 안에서 마주한 들꽃들과 새들의 지저귀문 자체로도 충분히 신비로웠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숲의 깊이는 깊어졌고 길은 점점 더 버튼처럼 복잡해졌습니다. 장피에르는 지도를 주의 깊게 따라갔다. 도중에 그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고
그 깊은 숲속의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수수께끼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장 피에르에게 길 잃은 이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그의 지혜로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노인과의 짧은 만남 후 장 피에르는 용기를 얻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장 피에르는 지도 EX 자리의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숲의 조용한 한중앙에 위치한 고요한 호숫가였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때 호숫가의 중앙에서 미세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상자가 묻혀 있었고 그 속에는 황금빛 보석과 함께 오래된 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신은 오래전 이 땅을 보호하던 기사에 관한 이야기와 그의 은밀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장피에르는 그 보물을 마을로 가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서신과 보석을 마을의 박물관에 기증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가의 아름다운 전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장피에르는 그저 보물이 아닌 숲이 감추고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마을에 되돌려줄 수 있었고 그 자신도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피에르는 숲의 아름다움과 보물이라는 목표가 아닌 그 자체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많은 날들을 숲에서 보내며 자연의 신비로움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의 탐험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 목적은 더 이상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닌 매 순간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었습니다.